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힘있게 박수로 우리 정재훈 씨와 맡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습관적으로 초청된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제 이름이 정재훈 교수라고 올라가가지고 화들짝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저는 교수 제가 교회 가면 레파토리처럼 제가 한마디도 한 적 없는데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이런 이렇게 직함이 달려가지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집사고 직업은요 초등학교 현직 교사입니다. 공립초등학교. 제가 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냐면요, 그냥 뭐 좀 승진하는데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대한민국 초등교사로서 어떤 최신 지식에 목말라 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대학 때도 막 CCC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사춘기가 조금 늦게 들어왔나 봐요. 한 30 중반쯤에. 그러니까 사춘기가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두꺼운 책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책을 또 보거든요.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 없다. 왜? 하나님이 있으면 눈을 왜 이따오로 만들었을까? 눈과 디지털 카메라를 비교하면 눈의 성능이 디지털 카메라보다 못해.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래서 제가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싶어가지고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을 몇 권 사서 봤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진화, 뭐 원숭이가 사람 돼 웃기고 있네.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을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이거 말이 되네.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리고 그 당시에 최신 진화론 책을 보다 보니까 약간 제가 저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완전히 진화론이 세련되어 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책들을 자꾸 읽다 보니까 갑자기요 교회가 가기 싫었어요. 내 신앙이 뭐지? 나는 모태신앙으로 옛날부터 부모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슨 삶에 있어서 크게 막 체험을 한 적도 없고, 원래 약간 아시잖아요. 모태신앙의 특징이잖아요. 열심히는 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체험 없고 그냥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이거 뭐지? 진화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진화가 맞으면 성경이 맞을까요? 완전 틀렸잖아요. 성경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심장이 떨려가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애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안 들려요. 왜? 저는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진화된 게 맞고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맞다면요, 성경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틀린 거, 완전 신앙 소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진짜 이렇게 떨리는 심장으로 당시에 유명한 진화론자들의 책을 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퇴근하자마자 새벽까지 그것을 계속 봤어요. 결론은 뭐냐? 틀렸더라고요. 진화가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지, 나는 이 사역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불러주잖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친구들조차 모르잖아요. 내가 이런 걸 강의를 할 수 있어.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그래도 과학자들에게 감수를 좀 받아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한국창조과학회 대구 지부란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 원고를 들고 가지고 가니까 물리학 박사님도 계시고 생물학 박사님도 계시고 여러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똑 초등교사인데 제가 이걸 썼습니다. 박사님들 보시더니 오늘부터 강사해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도 하고 강사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걸 들으면 큰일 나는데 저는 전업이 창조가 강사고 부업이 초등교사입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장 선생님 앞에서 했다가 혼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제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창조가 이게 맞아 성경 맞아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요즘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한데 좀 빠져들더라고요.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역을 굉장히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 무신론자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 선생님 강의 많이 다니신다면서요? 강의 어디 다녀요? 강의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선생님이 강의를 어디 다니셔요? 주일날 교회 같은데 강의 갑니다. 성경 맞다는 강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교회에서 해요? 이 정답인 거예요. 왜? 제가 했잖아요. 무신론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맞습니다 강의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가서 강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 교회가 성경 틀렸다고 하는 시대.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요즘 떠오르는 3대 이단이 있거든요. 뭐냐? 어성경, 창조과학, CCC. 왜 그러냐? 이 세 단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맞다고 주장하는 단체거든요. 제가 공교롭게도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세 단체에 또 다 연결된 이단, 목사님 이단. 저는 제가 세 개 단체에 다 깁스가거든요. 제가 어성경 강사기도 하고요, 창조과학기 이사고, CCC 협동 간사하고 있거든요. 완전 대한민국 세계 이단을 다 섭렵하고 있는데 이 세 단체의 특징은요, 성경을 그대로 읽는 사람들,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왜 그러나? 저는 그게 의아했어요. 처음에 듣는 분들이 이상하실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진화론이 인정한단 말이야?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공격해요. 제가 제일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외국에서 공부한 신학자들하고 저하고 붙으면 저는 대화가 안 돼요. 그분들하고. 왜? 성경을 틀렸다고 이렇게 이미 딱 전제하고 나가시거든요. 그분들은 신학을 한 분들입니다. 왜? 이 어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이걸 학문으로만 한 분들. 그래서 저는 이분들 왜 그럴까 찾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이미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 오늘 이 제목이에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베드로가 이미 성경에서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해. 근데 이따가 제가 끝날 때 보면 성경 구절 앞뒤 다 보여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일부러 잊으려 하는지도 성경에 이미 써놨더라고요. 요즘요, 성경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천지 창조인 거 맞습니다. 목사님 창조주간, 오늘 혹시라도 주변에 둘러보세요. 교회 평소에는 열심히 잘 나오시다가 오늘 안 나오신 분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들, 목사님 완전 반지성 아니야? 우리 목사님 창조주간, 우리 목사님은 과학을 전혀 모르네. 요즘 유신진화론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분, 유신진화론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문제라고, 한국 교회가. 네. 지금 인터넷에는요, 유신진화론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는 저를 공격하는 분들 전부 다 유신진화론자인데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목사님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목사님 중에 저를 공격하고 성도들이 다 저를 공격합니다. 교회 다들 저한테 막 욕 써요. 네 같은 인간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요, 제 댓글에다가 네 같은 사람은 비행기도 타지 마라. 과학을 부정하는 인간이 왜 비행기 타냐. 근데 그 사람 유튜브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찬양을 엄청 올려놨더라고요. 막 주의 말씀은 막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에, 유튜브 영상에다 올려놓고는 저한테 네 같은 인간은 비행기도 타지 말라고 이렇게 댓글 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진짜 지금 서울 쪽에는요, 유신진화론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유신진화론 하는 분들 엄청 많으십니다. 유신진화론이 뭐냐?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론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걸요, 완전히 지금 현재 서울 쪽에는요 유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는요, 창조과학에 강의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이분들이요 방해를 합니다. 저도
저도 대구에서 강의할 때 강의 2번 캔슬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 전날 캔슬입니다. 내일 만약에 토요일 날 내가 강의 준비해가 딱 올라가는데 목사님 전화가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압니다. 예, 목사님 압니다. 끊습니다. 왜? 유신 지나는 자들이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요, 조직적으로 이 강의를 방해하려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 목사님 그런 강의 하시면 안 된다고 전화를 옵니다.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꾸 그렇게 쓸데없는 크레임을 받기 싫으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든요. 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유신 진화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화 맞으면요 성경 다 틀립니다. 자, 그런데요 더 심각한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강의할 건데, 유신 진화론, 진화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한데요. 뭐 창조주간은 무슨 주간? 왜? 이 성경 자체가 나는 진화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연대는 받아들입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교회 다니는 교회도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진화는 틀린 거 맞아.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족보 아담이 누구 몇 살에 낳고 어쩌게 계산해가지고 성경이 6천 몇 년, 그거는 안 맞아. 이런 분들이요, 특히 신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요. 저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집사님이 신학을 안 하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그거는요 정확한 연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제시하는 오랜 연대는 받습니다. 그분들은 나는 진화는 안 믿어. 그렇지만 연대는 오래된 게 맞습니다. 자, 우주의 나이 얼마일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우주 나이는 137억 바로 나옵니다. 지구의 나이는요 46억. 인간의 나이는요 39억. 바로 탁 애들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오래된 연대는 과학적이니까 그거는 받아들여도 돼. 왜? 난 진화론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오래된 연대는 받아들여 하는데 그거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요 진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저 집사님 초등학교 우리의 교과서를 다 봤는데요 진화라는 단어 없던데요. 진화 나옵니다. 왜? 진화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오랜 시간 동안 퍼부어놨는데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을 지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본부에서도 그것들을 강의합니다. 오랜 연대, 왜 오랜 연대가 진화론이나? 오랜 연대는요 이겁니다. 지질주상도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지질학자들이 보는 표입니다. 저기 뭐 써있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써있거든요. 그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왜? 고생대 저 밑에 막 삼엽충 나오고, 중생대 공룡 나오고, 신생대 저게 지구의 나이를 수십억 년으로 만드는 아주 성경처럼 사용하는 그 표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저건 뭘까요? 석기시대 돌로 만든 도끼거든요. 저기 바로 신석기, 구석기 딱 들어가면 이게 또 진화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빙하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하면 주일학생들은 바로 250만 년 딱 나옵니다. 이게 바로 빙하기가 진화론인 것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시간이 조금 많아가지고 캠프를 했거든요. 그때 중고등학생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자, 우리 최초의 조상들이 사는 모습을 연출해 보세요 했는데 애들이 전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일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전부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이 사진 안 보여주고 우리의 최초의 선조들의 모습을 연출해 보세요 하니까 애들 전부 다 막 우통 벗고 막 우우우 이게 바로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너희들이 진화론에 젖어 있는 거라. 최초의 선조들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 나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그 선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진화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 하면 말도 못하고 고기 먹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화론에 물들어 있는가. 그런데 과학자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맞죠? 무슨 과학자들이 통째로, 지질학자들이 전부 다 통째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 똑똑한 분들인데, 근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살펴보면 그 답,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질학자들이요 자처럼 성경처럼 사용하는 지질주상도입니다. 이게 187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작게 연대가 표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시생대 25억 년 전이고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각의 연대마다 화석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연대 아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쪽에 있잖아요, 어디 지층 같은 데가 도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삼엽충이라는 화석을 탁 캐잖아요. 그러면 삼엽충 어디서 캤는데요? 여기서 캤는데요? 하면 그 지층 표 보면요, 삼엽충 5억 4천만 년. 아, 그러네, 여기서 삼엽충이 나왔으니까 이 지층은 5억 4천만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층의 나이는요, 그 안에 어떤 화석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표에 따라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쫙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걸 만들었던 사람이요, 어떻게 말했냐면 지층은 1년에 0.06mm씩 쌓입니다. 그러면 1000년에 6cm입니다. 1000년에 6cm. 그러니까 자만 있으면, 요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만 있으면 다 계산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지층이 이만큼 쌓여 있다. 이거 높이만 재면 됩니다. 나누기 0.06 해버리면요, 이게 연도가 나옵니다. 와, 이거 쌓이는데 수만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 막 이게 수십억 년 동안 쌓인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야 하면서, 거기 또 제가 그랜드 캐년 가봤는데 또 한쪽 구석에서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양팔을 벌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주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창조하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콜로라도 강이 쫄쫄쫄쫄 물이 얼마 없거든.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물이 쫄쫄쫄쫄쫄 계속 수십만 년 동안 흘러가지고 저걸 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깎이는지를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확 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천천히 깎이니까 저렇게 깎이는 데는 수백만 년이 흘렀구나, 이렇게 지질학자들이 측정을 하고 우리는 맞구나, 그렇구나, 지구의 나이는 오래됐구나,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화석, 이 안에 보면 화석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화석이 발견됐다, 이거 오래된 거래. 저거 삼엽충은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 옛날에 수억 년 전에 살았으니까 저 화석들은 오래된 거야. 이거 공룡 화석, 지금 저런 공룡들이 살진 않으니까 공룡 화석이 발견되니까 저거는 공룡이 화석이 발견됐다면 보통 2억에서 1억 년 전에 이 지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학습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연대, 오래된 연대 어떻게 측정된 걸까? 저기 어떻게 고생대는 5억 년 이렇게 써졌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교회 가서 강의에 물어보면,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저 나이가 측정이 되었을까요? 하면 애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측정한 겁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질주상도가 1872년에 나왔고요,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요 1949년, 그러니까 완전히 방사성 측정 연대법이 확실하게 사용되는 건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질주상도가 이미 오래된 저 표가 먼저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요 훨씬 나중에 나온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표에 오래된 것으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표. 그래서 느리게 퇴적되니까 연대가 많아. 이 표를 누가 만들었는지 살펴보니까요, 찰스 라엘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라엘. 그 사람이 누구냐? 찰스 다윈하고 친해요. 다윈하고 같은 찰스인데 형제는 아니고요. 찰스 다윈하고 친합니다. 왜? 여러분, 찰스 다윈이요 신학 전공했다는 거 아셔요? 찰스 다윈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왜? 자기는 가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왜냐하면 옛날에 영국에는요 신학 가면 목사 이렇게 무슨 동사무소 같이 이렇게 목사 되면 그냥 공무원처럼 그랬거든요. 안정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윈 아버지가 니는 그냥 이렇게 목사해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을 보냈는데, 다윈은요 신학보다는 생물학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다윈이 살던 1800년도에는요 전부 다 영국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였어요. 독실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지구의 역사는 6천 몇 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옥스퍼드 이런 데 전부 다 6천 몇 년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게 맞다고. 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 같지만 그 당시 1800년도 19세기까지는요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 문화였고 그래도 기독교를 정통으로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6천 몇 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윈은요 진화는 되는 것 같은데 지구의 나이 6천 년이니까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원숭이가 사람 낳는 거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진화가 되는데 6천 년 안에는 이게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다윈이요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냉철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진화론을요 펼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화는 되는 것 같은데 6천 년 안에는 이게 안 돼. 이걸 어떻게 메커니즘을 이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지질학자도 아니었는데 요즘은 지질학의 대가, 현대 지질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지구 나이 6천 년 아닙니다. 많습니다. 왜요? 지층 쌓이는 거 한번 보세요. 어디서요? 저 강하구 같은 데 있잖아요. 낙동강 하구 같은 데 이런 데 강하구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면 1년에 0.06mm씩 쌓입니다. 연못에서 퇴적층이 쌓이는 것을 측정하면 1년에 0.06mm씩 쌓인다고 측정한다. 계산했어요. 그러네. 1년에 0.06mm씩 쌓이니까 퇴적층이 이만큼 쌓였으니까 저만큼 쌓였으니까 오래됐겠네. 결론을 딱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구의 나이는 6천 년이라는 나이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요 그렇구나. 종의기원을 1859년에 종의기원을 출판하면서 완전히 전 세계로 이 진화론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교가요 바로 그러네 6천 년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때 왜냐 성경 깨려고 많은 사람들이 대기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게 깨지자마자 성경을 완전히 부정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느린 퇴적은 오래됐는데 이게 왜 오래됐냐입니까? 다 찰스 라이엘은요 쉽게 설명합니다. 느리게 쌓이잖아. 과학적이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질학자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낙동강 강하구나 호수에 보니까 천천히 쌓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옛날에도 천천히 쌓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는 많다. 이거를 동일 과정설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쌓이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쌓였겠지.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는 많겠지. 자,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 여러분 저거는요 단지 시간으로만 계산한 겁니다. 자, 새로운 지질학이 있습니다. 격변설이라는. 어떤 지질학이냐면 저게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안 쌓이고 갑자기 빠르게 쌓일 수 있다는, 크게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수 같은 것이 있으면요 두껍게 빠르게 쌓일 수 있다는 걸요 전혀 지질학에서는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잘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질학자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이걸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성경학자들에게 이 퇴적층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천지창조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창세기 대홍수, 노아 홍수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퇴적층은요 지질학자들도 물 속에서 쌓인 거라고 하거든요. 흐르는 물 속에서 저게 쌓인 거라고 지질학자들도 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물과 관련돼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은요 시간으로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건으로 계산하면요 오히려 저것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노아 홍수, 창세기 대홍수 이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대홍수로 설명하면요 저게 쌓이는 걸요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 찾다 보니까요 버솔트라는 과학자가 저렇게 지층이 빨리 쌓이는 걸 실험으로 해놨더라고요. 저 사람이 알갱이가 다른 모래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통해서 구멍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빨리 쌓인다.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지질학에서 일반 지질학에서 보면요 1년에 0.06ml씩 그 다음에 저렇게 교차되어 쌓이는 거는요 한 층이 쌓이고 까만색 쌓이고 환경이 변화하고 하얀색 쌓이고 또 환경이 변화하고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저게 순식간에 쌓인대요. 제가 이게 영상을 보다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그거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저기 보면 그 굵은 모래와 가는 모래를 섞어가지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규격을 잘 맞추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통에 넣고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려봤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것은 거실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 흘리면 큰일 나거든요. 네, 제가 보세요. 쌓이죠? 보이죠? 저렇게 분급되는, 이거 과학적으로 분급이라는 현상입니다. 빠르게 흘러보내니까 층위가 분명하게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퇴적층이 이렇게 수직으로 쌓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퇴적층은 수직으로 쌓인 게 아니라 수평으로 쌓이는 겁니다. 수평으로. 자, 언제요? 물이 흐를 때 그 안에서 흙탕물이 빠르게 흘러가면요 밑에 바닥에 저렇게 퇴적층이 쌓인 것이라고 지질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요거를 저탕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의 흔적, 우리가 지층을 봤을 때 시간의 흔적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주보를 봤을 때는 무지개 떡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무지개, 홍수 후에 무지개 그 떡인가 싶었는데 설명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지금 무지개 떡이잖아요. 무지개 떡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질학에서는요 한 층과 색깔이 딱 바뀔 때 뭔가 환경이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거든요. 왜냐? 어떤 이렇게 모래가 쭉 쌓이다가 또 수십만 년이 흘러가지고 환경이 바뀌고 뭔가 또 다른 것들이 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요 한 층마다 약간 간격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난 걸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틀렸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떡도 마찬가지잖아요. 떡 아까 보니까 5층인데 한 층 쌓이고 한참 후에 한 층 올리고 한참 후에 한 층 올리고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확 찌잖아요. 5층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층과 층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요 저 사이에 강 자국도 있어야 되고 산 자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동물 자국, 나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퇴적층은요 층과 층 사이에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쌓인 겁니다. 빠른 시간 동안. 자, 그리고 이게 오랜 시간 우리가 화석은요 퇴적층 안에 생물, 동식물이 묻혀야 되는 건데요 이거 우리가 오랜 시간으로 생각하셨죠. 이거는요 대표적인 오랜 시간이 아닌 증거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고기 지금 온전하잖아요. 맞죠? 자, 그게 뭐 지금도 성도님들 중에 뭐 저거 보고 입 다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거 이게 온전하게 발견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물고기가 화석됐다 1년에 0.06mm씩 쌓여가지고 화석됐다 안 됩니다. 왜냐? 6cm 물고기가 화석이 되려고 그러면 요 3cm가 잠기려면 500년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500년 동안 저까지 잠겼어요. 그러니까 윗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500년이 아니라 5년만 지나도 윗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발견되는 물고기들은 전부 다 아래쪽, 발견되는 동물들은 전부 다 아래쪽만 있는 동물들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화석 보세요. 그런 화석 없습니다. 대부분 온전하게 발견되는, 그것은요 오랜 시간 묻힌 게 아니라 한꺼번에 콱, 퇴적물에 한꺼번에 콱 묻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열심히 강의를 했었거든요. 계속 강의. 근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틀렸다고 막 했어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생각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도 걸린 적은 없습니다. 네, 선생님 생각에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실험을 해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강의를 했는데 교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크레임을 당한 적이 또 있어요. 왜 비과학적인 거를 교과서에 가르치냐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교과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 보면 빠르게 쌓여야 한다. 교과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 계속 그게 아니잖아요, 빠르게 쌓여야 하잖아요 라고 강의했는데 그게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아니잖아요. 이 식사 중에 갑자기 확 덮친 거예요. 이게 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쌓이면
물고기요 0.06m씩 쌓이면 그냥 도망가면 되지 왜 거기 묻혀 있습니까? 안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퇴적층들이 위에서 콱 덮여야 산소가 차단돼야 그 안에서 암석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퇴적층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게 아니라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퇴적층이 한꺼번에 쌓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0.06mm씩 쌓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게 빠르게 쌓인 거라면요 전부 다 틀렸죠. 완전히 맞죠?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 이게 빠르게 쌓였다면요 이거 연대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랜드 여안에 화석 엄청납니다. 그랜드 캐년 제가 가봤는데요 그랜드 캐년 가면요 물고기 화석을요 막 팝니다. 1달러 2달러에 막 팝니다. 왜냐? 엄청 많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 내용 바뀌었다고요. 화석이 만들어지면 데는 퇴적물이 빠르게 쌓여야 된다는데 그랜드 캐년 가면요 화석이 엄청 많다고요. 그러면 이 전체가 오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급하게 확 덮인 거예요. 우리는요 지질학자들이 왜 그런 결론을 내리느냐, 지질학자들은요 이거를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시간으로만 해석합니다. 시간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탄에 쓰여서 그런 게 아니라 지질학 자체가 동일 과정으로 그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거를 시간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사건. 어떤 사건이 있으면 빠르게 쌓일 수 있다. 저 퇴적층은요 전부 다 지질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퇴적층은 어디서 쌓입니까? 물속에서 쌓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요 물속에서 퇴적물이 엄청나게 돌아다녀야 되죠. 엄청나게 빠른 물이 흘러야 됩니다. 물 속에서요. 어떤 사건요? 노아 홍수 사건이 저것을 쌓이게 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거죠. 창조과학에서는요 이 모든 퇴적층이 노아 홍수로는 단번에 사건으로 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조금 사이, 일단은 대부분의 퇴적층은요 노아 홍수라는 저 사건으로 단번에 쌓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맞습니다.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하면요 더 맞습니다. 왜? 자 보세요. 창세기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면 노아가 600세 때 일어났는데 우리는요 주일학교에서도 배우면 저도 그랬어요. 창조과학 들어오기 전에는 노아 홍수는 40일 동안 비가 왔어 라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면요 40일 동안 비 와가지고 이거 지구 안 덮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 에이 틀렸어.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40일 동안의 비 말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큰 기품의 샘인데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이 기품의 샘이 뭘까? 기품이란 것은요 바다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뭐냐? 바다 속에 어떤 샘이 터졌다. 그걸 뭐냐? 해저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요 퉁가라는 나라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한 건데요.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해저에서 물도 나오고 마그마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화산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솟구쳤냐? 퉁가에서 해저 화산이 몇 년 전에 폭발해가지고 이게 50km를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해저 화산 폭발하면요 그 안에서 엄청난 물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말도 안 돼. 창조과학 완전 말도 안 돼. 왜? 땅 속에 어떻게 물이 있다고?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하는데 조금만 찾아보면요 다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네이처. 이 동네 잡지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권위 있는 네이처 과학 잡지에 물 속의 바닷물 존재 가능성. 요즘은요 쳐보면요 이게 확실히 있다는 논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지구 내부에 지금 지구 위에 있는 바닷물의 2~3배의 물이 지구 안에 맨틀 쪽에 있다라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물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품의 샘이 분수처럼 터지면요 그 분수를 중심으로 물이 양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양쪽으로. 자 보세요. 창세기 대홍수는 이런 거예요.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이 물들이 기존의 땅을 쓰나미로 덮는 거예요. 덮었다가 그러면 그 많은 물들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쓰나미처럼 덮었던 물들이 나중에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모습이 된 게 바로 창세기 대홍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대홍수가 얼마 동안 일어난 줄 아세요? 약 1년 동안. 그래서 물이 땅으로 넘쳤다가 다시 돌아온 거. 고등학교, 중고등학생들 책 보면요
요게 나옵니다. 해저 확장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그마가 폭발해가지고 바다가 넓어졌어요. 거기에 보면 해령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언젠데요? 하면 우리는 모르지. 대륙이 가를 3억 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게 창세기 대홍수 때, 노아 홍수 때 기품의 샘이 터진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책에 나오죠. 거기에 끄떡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령이라는 자국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요거 보세요. 바다에 무슨 저런 흉터가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저게 바다 해저에서 높이가 1500m에서 2000m 되는 해저 산맥이거든요.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저게 얼마나 많은지 지금 전 지구를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서양 중앙 해령은요, 이 폭발,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대륙 자체가 붙어 있다가 갈라졌다고 이미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과학은요,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창조과학이 다른 게 뭔가? 교과서에 보면요, 폭발했다? 그건 알겠어. 근데 여기 보면 폭발하는데 갈라지는데 3억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 또한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계산했냐면 지금 대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느껴지십니까? 끄떡이시면 안 되는데 그거 느껴지시면 병원 가셔야 되는데 이 1년에 10cm에서 15cm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는 느끼지 못한데 벌어지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은요,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10cm에서 15cm씩 움직이는 게 측정되니까 옛날에도 그랬겠지. 그럼 저거 벌어지면 얼마나 걸려? 계산하면 쉽잖아요. 거리 재가지고 나누기 1년에 10 또는 15cm 해버리면요 3억 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하나였다가 벌어지는 게 3억 년 걸렸구나 이러면 애들이 전부 다 그걸 학교에서 배우면 또 성경이 완전히 거짓말 되는 거죠. 6천년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 기품의 샘이 터지잖아요. 터지면 1년에 10cm가 나갈까요? 아니잖아요. 터지는 순간에는 빠르게 나갔다가 지금 10cm에서 15cm로 굳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이해하면요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생각, 그때 이제 물이 흐르면서 그 안에서 물 바닥에서는요 퇴적층이 저렇게 쌓이는 거예요. 수평으로 쌓이는 거예요. 저 안에 물고기 들어간다. 그럼 뭐가 될까요?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석을 창세기 대홍수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물에서 이게 될까? 흐르는 흙탕물을 흘리면 밑에 바닥에 퇴적층이 쌓일까 보는데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이미 94년도에 실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흙탕물을 막 흘려보내 가지고 퇴적층을 만드는 실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요, 그렇구나. 퇴적층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저렇게 바닥에 쌓여요. 우리 눈에는 흙탕물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바닥에서는 저렇게 두껍게 쌓이는데 퇴적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퇴적층이 엄청나게 두께가 높게 쌓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저것도 실험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또 대구지부 사람들을 모았죠. 경북대학교에 모아가지고 저 실험을 합니다. 저기 작은 수로를 만들어가지고요. 저기 이제 연두색 모래는 좀 굵은 모래고 검정색 모래는 가는 모래거든요. 같이 그냥 섞어가지고 있고 물을 부어봤어요. 자, 우리는 창조과학계 사람들은 저라고 놉니다. 계속 앉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저 보세요. 그러면 층이요, 이게 알갱이가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거예요. 보이시죠? 연두색 모래와 검정색 모래가 층을 이루어서 모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대홍수 때요 알갱이 여러 퇴적물들이 막 섞여가 돌다가 크기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굳어버리면요 우리가 무지개떡이 된다는 거죠. 무지개떡처럼 층이 나눠져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 아주 기뻐하고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퇴적층을 볼 때 우리는요 시간으로만 계산하면요 오랜 시간 그동안 만들어진 거구나. 그게 아니고 사건으로 보면요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대홍수 사건으로 해석하면요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말도 안 돼, 그게 창조과학의 저 이야기 아니야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실험한 과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바움가드너라는 창조과학자인데 이분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 쓰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네이처나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 논문 쓰는 과학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만약 우리나라 과학자가 거기 쓰면요 아무 대학에 다 임용됩니다. 이분은요 거기 논문 쓰는 분이에요. 이분이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냐면요 지질 현상들을 전부 다 컴퓨터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그걸 돌리는 거에 세계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지질 현상들을 전부 다 데이터화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돌려보니까 뭐냐 땅이요 이렇게 기품의 셈이 터져가지고 땅이 하나였던 대륙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몇 달 만에 벌어진다. 1초에 수미터씩 벌어진다. 팡 폭발하자마자 대륙이 빠르게 이동했다. 그게 데이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는 3억 년이야 그게 아니라 몇 달 만에 벌어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이터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대홍수라 설명하면요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히말라야 산맥 아시죠? 8,000m 되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저게 나왔거든요. 저거 바다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대홍수로 해석하면요 금방 해석하죠. 왜요? 전부 다 물 속에 있었으니까 해양 생물 전부 다 물 속에 있었으니까 저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저거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조상들은 등산을 하러 갈 때 암모나이트를 도시락으로 싸갔다. 이런 지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오네요. 걔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창세기 대홍수로 하면 훨씬 더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 열대지방 또는 온대지방 이렇게 사는 여러 지역이 다른 동물들이 화석화되어 있거든요. 지질학자들은요 이런 거 발견하면요 고민입니다. 야 이거 왜 열대지방에 사는 그 동물 화석하고 온대지방에 사는 동물이 같이 화석화되어 있지 연구하게 돼요. 우리는 그냥 웃습니다. 왜냐 당연하죠. 대홍수 때 떠내려오다가 그냥 어느 지점에서 같이 화석이 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잠자리 화석, 전 잠자리 날개 얇잖아요. 저게 화석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은 저거 설명 못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 저 잠자리 날개는요 화석화되지 못해요. 근데 퇴적물이 갑자기 쌓이면요 저것도 되고요. 이런 거죠. 해파리 화석이거든요. 뼈가 없는 것도 화석이 된다고요. 불가사리 화석도 있고 다 나옵니다. 왜? 오랜 시간 동안 퇴적층이 쌓여가지고는요 절대 뼈가 없는 동물은요 화석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석이 됐다는 건요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다지층 나무 화석은요 지층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석탄층이고 위에는 세일층이에요. 중간에 간격이 10만 년쯤 나거든요. 여러분 저게 어떻게 화석이 될 수 있어요? 10만 년 동안 그럼 위에는 가만히 잘 살아 있습니까? 안 썩고? 아니잖아요. 창세기 대홍수 때 여러 지층이 아까 제가 실험한 것처럼 쌓일 때 그때 나무 토막이 들어가가지고 딱 서 있어 버리면 저렇게 다지층 화석이 된다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이런 것들 많습니다. 습곡입니다. 옆에 밑에 판넬에 설명이 있던데 이거 습곡은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습곡은요 퇴적층이 쌓이고 난 다음에 오래 굳기 전에 양쪽에서 밀어야 습곡이 됩니다. 만약에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집에 가 무지개떡으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무지개떡 이렇게 누르면요 이렇게 좀 휘어질 겁니다. 근데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밀어보세요.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스에 넣어가 돌려버리면요 부서지죠. 이렇게 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습곡이 발견되는데요 습곡이 발견되는 거 엄청나게 많은 습곡들이 발견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 이 결론입니다. 왜 일부러 잊으려 하는가? 왜 자꾸만 일부러 저는 사역하면 아니 왜 목사님 중에 자꾸 이런 분이 계시지? 아니 왜 성도들이 왜 성경이 틀렸다고 하지?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런 분들은요 저같이 약간 무식하지 않고 굉장히 젠틀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 그게 아니고 집사님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게 사실 성경은 창세기는 역사를 쓴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멋있는 이야기 하거든요. 창세기 역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믿음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 도와주고 이게 중요하다. 노아 홍수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참 뭐 저한테도 뭐 자기가 뭐 독일에서 신학을 했는데 창세기 대홍수 그거 틀렸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거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노아 홍수를 역사적 사건으로 언급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아니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죠. 뭐 때문에요? 저 위에 보면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사사기의 주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아.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저는요 이런 분들 SNS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분들 뭐 성경 틀렸다는 분들 책 다 사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합리적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항상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신진화론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유신진화론, 뭐 창조 주관, 웃기는 주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주관입니다. 왜냐? 진화론 받아들이면요,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전부 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 성도는 이래야 되고, 뭐 자기가 다 이야기합니다. 제 주변에도 몇 명이나 됩니다. 성경 그 틀렸어.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되지. 이게 요즘 현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지난번도 좀 받아들이고 막 이런 이야기하고, 교회는 이렇게 안 돼. 뭐 주일날 뭐 11조 이거 그건 내면 안 돼.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누구냐? 니체 아시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니체의 철학을 좋아하는 분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니체가 사실 신이 죽었다보다 더 유명한 것은, 사람들이 왜 니체를 좋아하냐면 니체는 자유의 철학자거든요.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자유하나? 니체가 말하기를 신이 죽어야 인간이 자유한 거예요. 왜냐? 신은,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그 하나님 죽어버리면 우리가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가 아니고 니체는요, 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야, 네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신이 죽으면 얼마나 즐거운 줄 알아? 라고 하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니체 복음이 지금 교회 안에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 성경이 죽어야 돼요. 성경이 죽어야. 그래야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이 이런 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자, 여러분, 창조가 중요한 이유 뭔지 아세요? 자, 창조 틀렸다. 그래요. 창조, 뭐 하나님 천지 창조 이거 과학에 넘겨주면, 이런 분들 저는 진짜 대화 많이 하거든요. 선악과 사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에덴 동산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 못 믿죠. 창조 안 믿는데 홍수는 어떻게 믿어요? 출애굽요. 출애굽도 없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실존인물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신학자들 중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의 부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 사건을 통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거, 낮아지는 게 중요하고 낮아짐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대요. 그거 엄청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 심판 자체를 부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요? 그게 과학적이냐고, 그게 합리적이냐고. 한국 교회가 바꿔야 된대요. 천국과 지옥 설교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 출발 첫 단추가 어디냐면 창조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그 부정하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부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한테 숟가락만 얹으면 성경은 부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은 뭡니까?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요. 왜냐? 성경이 틀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야 내 생각이 옳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가 요소하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책, 그 율법책의 가장 큰 시작 뭐냐? 첫 출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창조의 신앙이 여러분 모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